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질문에 대한 소통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익한 영상 정말 고맙습니다. 벌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문서TV를 보니 사고로 받는 처분 벌점에서 피해자 과실에 따라 벌점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 또 피해자 과실 비율이 어떤 경우에 벌점이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벌점이 들어오는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인 점수와 결과 점수, 조치 점수 세 가지가 합산돼서 들어옵니다. 자, 원인 점수는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원인이 된 중대한 위반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다면 15점 들어오고요. 중앙선 침범은 30점, 안전운전 불이행은 10점 이런 식으로 원인 점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치 점수는 조치를 제대로 잘 했으면 들어오지 않는 점수,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들어오는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 점수는 인적 피해에 대한 점수예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망 한 명마다 사망의 기준은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했을 경우를 말하고요. 한 명마다 90점 들어오고요. 중상의 기준은 3주 이상의 진단인데 15점. 보통 골절 이런 경우에 4주에서 6주 정도 나오니까 중상에 해당하고, 경상의 기준은 5일 이상 3주 미만의 진단인데 한 명당 5점씩이에요. 근데 보통 교통사고 나서 진단서 끊으면 2주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요. 근육통, 긴장, 염좌 이래가지고 2주 정도 기본으로 나오는데 경상이 한 명마다 5점이고, 그리고 부상의 기준은 5일 미만의 진단인데 한 명마다 2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 점수, 결과 점수, 조치 점수까지 합산해서 교통사고 벌점이 산정되는 건데, 자, 그런데 저희 구독자께서 질문 주신 게 벌점이 2분의 1로 감겨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를 궁금해 하셨잖아요. 자,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에 대한 부분에서 비고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비고 2에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그 기준, 벌점이 절반으로 감경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동차 등 대 사람 사고여야만 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쌍방과실로 적용된다 할지라도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되진 않아요.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에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되는데, 제가 이 답변을 1대1로 드렸더니 또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일 때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하셨는데 쌍방이란 상대방의 과실 10%만 있어도 감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50대 5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요거는 보험 처리할 때 민사적인 과실 비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조사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가해자에게만 보통은 벌점과 범칙금을 매겨요. 근데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양측에 다 벌점 범칙금 매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험 처리할 때 보행자 과실이 몇, 차 과실이 몇 요런 거랑 상관없이 가피 구분을 하는 거에서 그 쌍방과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주로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근데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있었고, 운전자 같은 경우도 과속이랄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랄지 이런 과실이 있었다면 그 경우를 쌍방과실로 봐서 그때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이고요. 지금 전방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이 한 분 서 계세요. 근데 도로를 잘 보시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보행자가 서 있는 이 지점이 거의 차도 쪽에 가까이 나와 있죠. 일단 사람이 너무 차도 쪽에 가까이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보행자가 갑자기 이 왕복 2차로 도로는 무단횡단하는 경우 사실은 종종 있잖아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아무런 경각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가 가고 있다는 의미로 빵 해줬으면은 사실은 보행자에게 좀 경각심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도 쪽에 붙어 있는데 이 보행자의 시선은 사실 반대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 차가 오는 진행 방향과 반대쪽을 보면서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 찰나에 발을 떼면서 무단횡단을 시도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좀 예측이
이 무단횡단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보행자가 너무 도로 쪽에 가까이 있는 상황이었고 보행자를 좀 조심했어야 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세요라는 주의를 줬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고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 경찰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벌점을 줍니다. 원인 점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그리고 결과 점수는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서 결과 점수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경우의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시킬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즘은 블랙박스라는 너무나 선명한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전혀 보이지 않던 보행자였고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차와 차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요즘에 경찰에서도 무혐의 나오는 경우 있고요, 운전자가. 그리고 법원에서도 100% 보행자 과실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반대편 도로는 지금 신호대기하고 있는, 한 개 차로밖에 없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들 때문에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쭉 직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저 앞에 있는 신호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진행과, 블랙박스 차량 진행과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 뒤에서 아이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확 튀어나왔어요. 보시면 전방에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거 운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나요? 이 아이들 뛰는 모습이 보였었나요? 전혀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차 뒤에서 툭 튀어나왔죠. 이런 경우에 요즘에 운전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실제로 운전자 무혐의 받았고요. 이 아이들 부모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도 결론적으로 무혐의 났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차대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는 대인은 일단은 먼저 치료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혐의가 전혀 없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어요. 이 사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승소해서 결론적으로 피해 부모가 이 아이들 치료받았던 거 다 토해냈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차에 부딪히면서 이 차량도 좀 망가져서 자차 보험 처리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던 차량 수리비까지 이 부모가 다 토해낸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벌점 감경, 2분의 1로 감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그 사례가 바로 무단횡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자,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로에는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시야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운전자 눈에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그 보행자 자체도 다른 차들 때문에, 사각지대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무단횡단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 꼭 유념하시고 무단횡단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도로특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